주변을 꼼꼼히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해오다가 이번 기회에 전체 인생을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하며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딸의 지도교수를 2015년에 만났는데 잘 부탁한다거나 장학금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딸 입시와 사모펀드에 관련해서 해명하신 것에 대해서 그와 다른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고 소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보셨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네. 어제 얘기했던 것보다는 약간 조금 숙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출근길 모습입니다. 예. 어제는 출근길에 이제 그 딸이 부정 입학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사회적으로 받은 혜택이 큰 만큼 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한다. 집안의 가장, 아이의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라고 약간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금 비난이 쇄도하고 있죠. 지금 시청자들께서도 다 보고 듣고 계실 텐데요. 지금 조로남불이다.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카이캐슬을 빗대서 지금 조국캐슬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위장 이혼이다, 위장 매매다, 수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금 국민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은 말이죠. 국민정서법에 반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스펙을 이용해가지고 무사 통과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대학교 그리고 의전원까지도 많은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예, 상당히 지금 좀 낮춘 것 같긴 한데요. 이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렇게 낮추는 것만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국민들이 납득을 할지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 이따 부분도 다시 좀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게요. 네. 이 메시지가요. 추천해봤습니다. 어제 나왔으면 어땠을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난에 대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일단은 피해가고 싶겠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꾸 증거가 자꾸 나오게 되고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는 사실은 약간 비판적으로 강남 좌파다. 좌파 중에서 부자의 그 부르주아에 속한다. 이제 그런 정도에서 지금 강남 양파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까면 깔수록 자꾸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이야기와 정반대의 증거들이 자꾸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정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Just World Belief라고 하는데 이것이 깨어지면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이야기했던 조국 교수가 그리고 타이밍상 사실은 자꾸 나오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초반부터 인정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자꾸 일파만파 사람이 눈이 막 굴러가면서 더 커지듯이 지금 자꾸 커지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이게 이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김남국 변호사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그런 좀 충격을 국민들이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금 조국 교수의 딸이 이 입학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전형이 교내 활동보다는 교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인턴십이라든지 소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과외 엑스트라 활동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그런 어떤 수시 전형이었는데요. 그 과거의 어떤 그 입시 전형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정보가 많다거나 아니면 부모의 좀 재력이 많다거나 또는 누군가를 알아가지고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인맥이 많은 경우에 가능한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았을 때의 유리한 전형이었고 예. 사실상 지방 학생들이라든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어떤 과외 활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불리한 전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상심과 좀 박탈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 과거의 입학 사정관제라든가 교외의 어떤 여러 가지 전형과 관련된 요소를 막 이제 학생부에 써 넣는 것을 이제 좀 바꿔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2014년도에 교과 내 활동을 좀 중시하는 이제 학생 종합 기록부 이렇게 이 전형으로 좀 바뀌게 되었는데요. 예. 이 어떤 제도적인 어떤 맹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는 그런 어떤 제도적 맹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무엇인가 공정함을 좀 기대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실망감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국 교수가 직접적으로 또 뭐 개입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좀 청문회에서 어떠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예. 국민들이 그걸 직접 듣고 후보자로서의 어떤 적격성 여부나 아니면 정말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명할 좀 기회는 좀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 후보자도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하니까 혹시 청문회 자리 다른 자리에서는 사과라든가 더 뭐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예. 이게 이제 달력으로 해가지고 좀 구성을 해보니까 동시에 두 군데를 같이 좀 참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성실하게 임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다라는 좀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이제 겹친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 캠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가한 게 3개월, 그러니까 7월에 3주, 3개 주 정도. 예. 그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겹칠 수 있잖아요.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인턴십 참여해서 학회 간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왜냐하면 인턴십에 참여해서 쓴 그 초록을 가지고 국제에 가서 국제 학회 참석해서 발표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두 개는 문제가 없는데 숙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연구 기간이 겹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왜 그게 가능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물리캠프를 준비하고 주도했던 교수가 어떤 방식으로 허용해 뒀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저 겹친 부분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는 조건에서 캠프가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게 겹쳐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겹쳐졌다고 하면 저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 부분은 뭐 조국 교수나 아니면 이제 그 물리 캠프를 준비했던 준비단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일단은 좀 왜곡된 시각으로 보면은 또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니면 해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논문 문제입니다. 논문. 진상조사 예비조사위원회가 당국대에서 구성을 한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 교수님이 입장 전달하신 거 있나요? 조 후보자 딸한테 출석 요구하실 건가요? 지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뭐 언론에 이미 나와 있는 소위 말한 연구 진실성과 관련된 의혹들이 거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비조사위원회를 그럼 따로 구성을 하시나요? 네, 저희 규정에는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윤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날짜를 좀 말씀드리긴 좀 힘든데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럼 조 후보자 딸 출석 요청 따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 조사의 전반적인 절차나 방향에 대해서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윤리위원회하고 진상조사위. 그렇다면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뭡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 논문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제1저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1저자는 논문에 주도적으로 실험하고 참여하고 그야말로 전체를 주도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1저자로 올라갔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이라든지 말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라고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2009년 당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위를 박사로 쓰고 소속을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로 쓰고 직급을 기타라고 썼습니다. 여기 지금 두 분의 교수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들이시죠. 그런데 박사도 아닌 사람을 고등학생을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조국 딸을 먼저 질타하기에 앞서서 이 연구 책임자였던 A 교수와 예. 논문 책임자였던 B 교수 단국대 교수들입니다. 도대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국 교수는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을 얘기했는데
자신의 딸이 이와 같이 반칙과 특권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인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고요. 나는 몰랐다, 무관계하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법이 아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성, 정의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법입니다. 예. 방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행법, 실정법만을 얘기하면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김남국 변호사 일단 왜 논문 정보에 조국 후보자의 딸을 원래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바꿔서 기재를 했느냐. 이거를 일단은 저 당국대에서 보겠죠, 이 부분을. 네, 이 부분은 이미 조금 소명이 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소명이라기보다는 잘못을 좀 인정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정보에 대한 저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이 논문을 총괄하는 책임 저자, 그러니까 단국대학교 A 예.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요. 단국대학교 A 교수가 이미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고등학생이라고 좀 기재를 하면 논문 게재가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른 정보를 입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연구윤리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쾌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논문의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구 논문이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예. 지금 이것은 과학 논문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에 연구자로 참여한 조국 교수의 딸이 실제 기여도가 있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로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실제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것을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연구 논문과 관련되어서 만약 정말 조국 교수가 그렇게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예.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오롯이 이제 조국 교수의 책임으로 예. 돌리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비판과 비난은 조국 교수가 공직 후보자에 나선 것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본인의 어떤 책임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비판을 수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책임져자가 결정을 하고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져자의 결정에 조국 후보자의 가족이 혹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일단 한영 외고의 그 학부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 교수가. 그리고 그 교수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으로 2주 정도 참여한 사람을 일저자로 올리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수많은 밤을 조국 교수가 얘기하잖아요. 대학원생들이 수많은 잠을 아껴가면서 밤을 새우면서 논문을 쓰는데 2주 만에 그것도 이제 본인들이 수정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저것을 참여해서 저걸 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고 우리 지금 김 변호사 얘기했지만 조국 교수가 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탁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엄마의 영향력이 있었을 거고 부부가 그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럴 또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이 거죠. 있는 거죠. 예. 또 미성년자잖아요. 예. 미성년자가 자기가 혼자 판단해서 자기가 혼자 그렇게 했겠어요? 부모가 책임져야죠.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질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꼭 부모의 탓이는 아마 조국 교수 딸은 그랬을 거야. 아, 나 부모 잘못 만났다. 지금 후회할 거예요. 근데 지금 후회해도 인생은 뭐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4번의 시험을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시험을 안 보고 면접으로만 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적 박탈이 중요한 게 두 아니고. 분 말씀이 지금 너무 단정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지금 아니, 밝혀질 부분 그렇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지금 이제 속보로 지금 떴는데 대한의학회에서 예. 일저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정도까지만. 네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지금 일각에서는 이 논문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고려대까지도 커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연관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네. 들어서 이 논문이 대학 입학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게 첫 번째 판단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러면 이 논문을 쓸 당시에 이 학생이 그러면 제1제자로 저자로 등록될 수 있을 만큼의 기여도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그러니까 분석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저자로 등재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오롯이 연구 책임자의 책임이에요. 예. 아까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연구 책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연구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하는 교수고 제 밑에 대학원 생활하고 같이 했다. 제가 결정해요. 일저자, 이저자 누구를 할 건지.
그 제가 볼 때는 연구 기여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일저자 이자를 결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정에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학생들한테 그걸 얘기하거나 학생들한테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 책임자가 봐서 연구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냐를 정하기 때문에 일저자로 정한 것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가 먼저 확인돼야 돼요. 예. 그게 만약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저자로 올려서 고대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논문이 기여를 했다. 이러면 이제 그거는 고대에서 또 분석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일단 보여요. 당국대에서 판단을 한번 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해가지고 고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그렇죠. 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절차가 그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제 조건을 달면 당국대에서 일저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그 논문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고대에 들어갔다 오면 고대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예. 반대로 당국대에서 일저자로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판단을 해버리면 사실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 그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고대는 문제는 뭐냐면 근데 고대에서 입학 관련된 사정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사무 규정 관리에 따라서 5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용이 제대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제 이제 모 언론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가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추측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제 그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고 정말 그게 조 후보자의 딸이 올린 것이냐 하는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 현재 만약에 이제 다른 자료들이 없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러면 볼 거냐 하는 부분은 또 고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꽤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당국대에서 판단하고 고대로 또 가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또 이번엔 부인 관련해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강신욱 변호사님, 네. 이거는 세금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예. 오빠와 남동생 이 세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서울 성북구 상가 건물인데요. 3분의 1씩 상속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냅니다.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내고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3%를 냅니다. 근데 원래는 연간 임대료가 8천만 원이래요. 그럼 8천만 원이면 일반 과세자가 되거든요. 그럼 10%를 내야 되는데 간이 과세자로 해가지고 3%만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빼먹었는데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 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국 교수가 아니라면 그리고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조국 교수는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장관에 나섰기 때문에 이것 역시 커다란 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김당국 변호사 조국 후보자 측에서 나눈 입장을 보니까는 일단은 발견을 하고 다 납부를 일단 한 걸로 나오네요. 네, 이제 납부를 최근에 이제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납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 이제 소득세 납부와 관련되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누락해서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아까 강신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로서의 자격이나 이런 게 없다라고 봐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해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상속을 받았는데 혼자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예. 오빠와 남동생과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이렇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해당 건물의 임대 소득과 관련되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조국 수석 후보자의 이 부인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누락이나 이러한 어떤 신고 부분과 관련되어서 또 고의적인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이런 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논문 얘기를 했는데 최 박사님 지금 여기서 좀 분노하는 부류가 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마 학생들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일단 조금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2030 예. 재학생이라든가 이제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허탈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이대인 최순실 딸 정유라가 있고 고려대엔 조국이 딸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도 하고 고려대에서도 촛불 집회를 하자 했는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지금 뭐 타 대학에 지금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예. 이걸 주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압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너 인생에서 지금 만약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나 뭐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걸 받았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이제 서울대에서도 촛불 집회를 하자 하는데 그만큼 2030의 젊은 세대에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산대 교수님이 오늘 뭐 신문에도 났지만은 예. 아들 재수시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못 나서 미안하다는 이러한 그 대학 교수가 자주 섞인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 어른들의 세상도 얼마나 지금
자주적으로 지금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느냐. 저는 이걸 물론 조국 교수의 능력이나 그런 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커다란 그림 속에서 봤을 때 조국 교수가 지금 빨리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게 저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심리학적으로도 저는 심리학자니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상황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럴 가능성이 일단 좀 낮아 보여요. 네. 심리학적으로 교수님께서, 아니, 박사님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도 이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혹이 있는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또 막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가 되는 것들이 막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감정적으로 딱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들과 청문위원들과 논방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답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분명하게 가려지고 예.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최소한 이런 어떤 청문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는 것이 인사청문회법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막 대학에 들어간 사람하고 대학에 들어갈 아이를 키우는 입장 50대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그 50대에서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식을 키우고 있고 대학에 갈 나이에 있는 자녀가 있는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일반 서민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은 간 건 아닌 걸로 보여지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뭐 아닌 그건 것처럼 아니죠. 보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불법적인 요소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일반 젊은이들이 가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삶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조국 후보자도 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그래서 나와서 예. 달겨받겠다. 뭐 본인이 할 얘기도 많지만 이런 국민들의 질타에 대해서 본인은 그건 달겨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런 2030 또는 4050이라고 하는 세대들에서 뭐 실제 입시를 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예.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못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뒤처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예. 그런 이제 마음들이 결국 이제 여론조사에도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일부에, 물론 이제 조국 그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부에 있는 분들은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 고위공직자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런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나 윤리적 도덕적 관점이 높아졌다는 점인 거니까 예. 저는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겸허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입장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